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진펜트라 관련해서 작년 올해 이제 부진이 뭐 착시 효과다. 그러니까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램시마 S시와 같이 매출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기대 관련되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봐 보고요. 오늘 제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약보합세인 17만 1,300원 정도의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살펴봐 드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달 들어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 그러니까 21 이평선을 저항으로 해가지고 거의 3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늘도 장중에는 5일선 저항을 맞으면서 윗골이 있는 음봉 형태로 약보합권 정도로 일단 끝났거든요.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양봉이 살짝 나왔다가 바로 이제 꺾이는 음봉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변동성은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가 이제 최저가 흐름이었죠. 17만 1,3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수급상으로는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계속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 외인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매도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개인들도 뭐 계속 매도하는 가운데, 창구 쪽에서 보면 공매도 쪽에서 매도가 집중됩니다. 신한, 모건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매수 쪽에서는 메리츠, UBS 중심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장기 어떤 월봉상에서의 4년째 이 박스권 상단인 20만원권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중기 차트에서는 이제 저점을 좀 높이는 이런 이제 수렴형 형태는 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 동반이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의 어떤 흐름들을 좀 모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21이평의 저항을 맞으면서 윗꼬리 연봉 형태를 보이면서 제약주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잭슨홀 미팅이 21일부터 23일까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달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관련해서 최근에 뭐 관세 관련되는 부분에 물가 관련되는 부분과 고용 관련되는 지표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 과연 이제 방점을, 작년도에는 이제 9월달에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시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흐름인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또 금리 영향을 또 받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작년 올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진펜트라입니다. 바이오시밀러의 한계를 이제 진펜트라는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회사가 이제 블록버스터로 이제 성장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연초에 한 5천억 이상 정도 매출을 기대했다가 한 뭐 3, 4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 올해도 여전히 블록버스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매출 목표치가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보고 있는데, 자, 내년부터는 매출이 가속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가 시장의 시선은 부진한 매출에 꼽혀 있다.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매출액에 이제 공헌을 하는데, 실제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죠. 그래서 올해 2분기 진펜트라가 230억, 1분기에 134억이니까 상반기 합하면 364억입니다. 작년도 대비에 이제 전체 매출보다는 좀 늘어났는데, 회사가 연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하고는 차이가 한참 이제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매출 부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비교 대상을 유럽에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하고 있는 램시마 SC의 판매 추이와 유사하고 출시 2년이 지나면서 내년부터는 매출 가속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의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는 유안타에서는 1240억, 뭐 다올투자증권은 1379억. 그래서 이제 회사가 5천억대에서도 이제 회사도 3천억대로 낮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증권사 하우스 비율은 대부분 뭐 1000억대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진펜트라의 어떤 매출액은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작년 올해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도 좀 낮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 통상 이제 미국에서 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암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그 출시되고 난 다음에 신약 기준으로 보면 한 3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표 가이던스가 높아지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 자가 면역 질환도 뭐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코로나 기간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란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이제 매출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뭐 몇 조씩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쟁 강도가 다른 여러 가지 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시 초기부터 아주 매출액이 컸습니다만 항암제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하고 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이런 어떤 시장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은 가이던스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조금 이제 점진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기대치보다 성장하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건데 지금은 이제 기대치가 처음에 높았다가 실망으로 나오는 어떤 흐름이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럽 관련되는 부분과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플렉시만 관련되는 매출액 자체의 추이가 2020년도에 370억에서 3년치부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출시하고 난 다음에 가이던스가 빅파마도 그렇습니다. 한 5년 이내에 뭐 1조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출시 초기에는 뭐 PBM 등재라든지 그 다음에 처방이들이 처방약이 이제 어떻게 주문량이 증가되느냐 이런 이제 기간적인 어떤 소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들은 뭐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작년도에 366억, 작년도 3월달 출시했으니까 그 다음 올해 상반기는 이제 거의 작년도 전년치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가속화되느냐가 또 이제 이 어떤 이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도 3월 달에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보험급여 이제 한급 관련되는 부분이 되면서 이제 램시마 SC가 여전히 이제 유럽에서는 잘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본래 지금 2013년 허가받고 2015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2017년도에 오리지널을 제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제대로 팔리기 시작한 3년 차에 이제 급성장을 했고 미국에는 이제 2016년도부터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로 진출했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진펜트라 관련되는 가이던스는 초기였으면 좀 이해가 되어도 한 1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갭이 있는 어떤 가이던스는 회사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진펜트라 초기에 발표한 매출 목표치와 시장이 기대한 그 블록버스터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유럽 판매 지역 5개국의 점유율은 뭐 2020년도, 2020년도 2년차까지는 점진적, 3년차부터 좀 폭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는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잘 되어서 2016년, 17년도에 미국 진출할 때 이런 기대감이 해서 2019년도까지 주가 올라갔다가 막상 2019년도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뭐 인플렉시만 관련되는 부분 성과가 안 나오면 주가가 빠졌던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이제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 같이 좀 제대로 좀 성장을 하느냐. 그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는
뭐 이렇게 급성장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내년도에는 뭐 그래도 반영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회사 가이던스하고 차이점. 그래서 뭐 한 3년 5년도에 블록버스터 기대감으로 뭐 키우는 약 요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해 지금 1000억대이기 때문에 1년에 1조 이상을 내는 블록버스터하고는 거리감이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나 신약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출시했을 때 전문의약품이니까 이 그 의사들의 어떤 처방이 그 다음에 이제 처방받는 환자들과의 PBM 등재라든지 약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시간에 필요한 마케팅이라든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보통 신약 승인 받고 난 다음에 한 5년, 10년 정도 되어서 이제 그 피크 매출을 찍는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펜트라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힘을 오히려 더 실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진펜트라 실적이 셀트리온의 전체 모멘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로서 주가의 어떤 멀티플을 많이 주기보다는 신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멀티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잘 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건한해로 엑스코플 관련해서 SK바이오팜도 그 초기의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출시 3년 차를 지나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이 하반기 이제 뭐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뭐 이런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미국 시장은 공보험 중심이 아니라 사보험 중심이기 때문에 PBM 등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개별 공약으로 양시장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소정진 회장 같은 경우에도 3년 차인 내년에는 다른 성장세가 뭐 예상된다. 이것도 이제 가봐야 되는 겁니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미국은 또 이제 리베이트가 공식적으로 뭐 합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처방집 리스트 등재 이후에 실제 이제 그 실제 등재 절차까지도 이번에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69개월이면 상당히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이제 기대를 뭐 할 수 있는 뭐 객관적 근거는 이런 어떤 절차상의 어떤 시간이 걸렸던 부분들, 개별 의료진 처방을 통해서 점유율이 증가한 하는 구조인 만큼 단기간에 이제 점유율 확보는 어렵다. 왜냐면 경쟁 약물이 있고 이제 뭐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제 확보된 의료진 네트워크와 채널이 지속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경쟁력을 갖추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내년도의 어떤 점유율 처방 관련되는 부분은 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25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절단 15명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도 이제 일단 동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39,000주대였고요.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9일 기준으로 여전히 400만 초반대고 오늘 대차 거래는 상한보다 최근에 2배 정도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양봉이 좀 제대로 이 그 17만 원대에서 지지받으면서 나오지 않았죠. 한 일주일 정도 다시 또 그 플랫형 흐름의 짧은 이제 캔들이 나왔는데 양봉 흐름이 내일 나올지 여부를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